운강도사 멤버십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마음에 담아 기도합니다.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재물의 복이 흘러들어와 삶이 풍요롭기를 빕니다. 오늘 드린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청기연구원 운강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멤버십이 열렸습니다. 더 깊이 있는 사주 해설 영상, 행운을 기원하는 월간 기도, 그리고 1:1 맞춤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복이 가득 흐르길 바라며 멤버십에서 더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왜 나만 기회가 없고 왜 돈은 들어와도 손에 남지 않는지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런 흐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기운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오행이 서로 상생해야 재물이 머물고 건강이 따르는데 어느 한쪽이 과하거나 부족하면 운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도 하늘과 땅의 기운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흐트러진 기운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절기에 맞춰 특정 음식을 챙겨 먹은 것도 단순히 계절 음식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 절기에 가득한 기운을 내 몸에 흡수하여 운을 보완하려는 지혜였습니다. 사주적으로 절기는 천간과 지지가 바뀌는 시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즉, 한 해의 계절마다 오행의 기운이 이동하고 새롭게 조화를 이루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때 먹는 음식은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그 절기의 오행 기운을 몸에 채우는 행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을에 뿌리채소는 토의 기운을 강화해 재물을 안정시키고 겨울철에 즐겨 먹는 곡식과 저장식품은 수의 기운을 보완해 생명력을 지켜줍니다. 이런 이치를 이해하고 챙겨 먹으면 부적이나 기도만큼이나 강력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돈의 흐름은 단순히 많이 버는 것만이 아니라 새어나가지 않고 모여야 비로소 재물이 됩니다. 절기 음식은 바로 이 모으는 힘을 길러줍니다. 음양이 균형을 이루는 시점에 하늘의 기운을 품은 음식을 몸에 들이면 재물의 문이 열리고 관계에 막힌 흐름도 풀립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 한 끼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삶의 기운을 조율하고 운명을 바꾸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운세가 풀리지 않아 답답하다면 먼저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떤 기운을 담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 한 끼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운의 기운을 바꾸는 의식이 되듯 우리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도 흐름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작은 음덕이 큰 복을 부른다는 원리를 강조합니다. 음덕이란 보이지 않는 선행과 정성을 말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 기운이 되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보며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남기는 행위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나의 기운을 우주에 알리고 재물의 문을 여는 신호가 됩니다. 사주적으로 손은 행동을 뜻합니다. 손으로 하는 행위는 그 즉시 기운의 문을 건드립니다. 클릭하는 그 작은 움직임이 재물운의 통로를 두드리는 효과가 되는 것이지요.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은 음양의 기운 중 양의 기운을 활성화시켜 금전운이 내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문을 여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 나의 의지를 보낸다는 점에서 일종의 의식이자 기도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또한 댓글에 정성 어린 한 줄을 남기는 것은 곡식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곡식은 땅에 묻을 때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1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옵니다. 댓글에 복 받아갑니다. 혹은 오늘의 기운을 함께합니다 라고 남기는 행위는 곧 나의 재물 씨앗을 심는 것이고 그것은 내 운세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복의 인연을 만듭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러한 연결을 혈맥과 기운의 흐름으로 풀이하는데 내가 행한 작은 정성이 가족의 운을 살찌우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구독, 좋아요, 댓글 참여는 단순한 시청자의 반응이 아니라 우주에 내 의지를 전하고 기운을 열어두는 행위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의 끈을 당기게 되고 그 끈은 재물과 인연, 건강으로 연결됩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큰 변화를 불러오는 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고 있던 운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작은 행동 하나에도 기운이 움직인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기운을 가장 크게 바꾸는 힘은 바로 절기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계절과 절기의 변화를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천간과 지지가 교체되며 우주의 질서가 재편되는 순간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도 한로는 매우 특별한 절기입니다. 대략 양력 10월 초 찬 이슬이 맺히는 시기인데 겉으로는 단순히 가을이 깊어지는 신호 같지만 사실은 큰 전환점입니다. 여름 동안 강했던 양의 불길이 서서히 꺼지고 그 자리를 음해수 기운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는 곧 세상 모든 흐름이 밖으로 뻗던 힘을 거두고 안으로 모아 저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쥐띠를 비롯해 수의 기운을 타고난 이들에게는 이 한로가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본래 수는 모으고 저장하는 성질을 지녔는데 이때의 절기 변화가 그 본성을 배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그동안 흩어지던 재물이 안으로 모이고 불안정하던 건강도 뿌리를 내리며 안정됩니다. 반대로 한로의 흐름을 거스른다면, 즉 계속해서 밖으로 힘을 쓰고 돈을 흘려보낸다면 다가올 겨울에 대비할 힘을 잃게 됩니다. 겨울은 수의 기운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혹독한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한로에 잘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의 매서운 기운 앞에서 버티기 힘들어진다는 것이 사주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한로는 단순히 개인의 운세뿐 아니라 집안의 기운과도 연결됩니다. 집안의 곳간을 채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밖으로 다니며 소비를 늘리기보다 안에서 나누고 모으는 삶이 복을 부릅니다. 조상들은 이 시기에 음식을 갈무리하고 저장하며 내년을 준비했는데 이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운의 흐름에 순응하는 지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과 땅은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흩어진 기운을 거두고 내실을 다지라는 것입니다. 한로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늘 자연의 질서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주명리학에서는 천시를 거스르면 인사도 무력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늘의 때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만 움직이면 얻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한로는 밖으로 흩어지던 기운을 안으로 거두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여전히 소비와 활동을 늘리고 외부에만 에너지를 쏟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은 들어와도 잡히지 않고 건강은 회복되지 않으며 인간관계마저 허무한 만남만 반복되는 흐름이 됩니다. 수의 기운이 강해져야 하는데 반대로 불이나 목으로 과도하게 기운을 쓰게 되면 균형이 무너지고 스스로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재물운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시기는 저장의 계절이라서 모으는 힘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흩어지는 방향으로 돈을 쓰면 이는 곧 창고 문을 활짝 열어두고 겨울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금세 빠져나가고 몸은 그만큼 기운을 잃어 더 쉽게 병을 얻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무리한 투자나 불필요한 소비를 한 사람은 겨울에 자금난이나 건강난을 겪기 쉽다는 것이 명리학적 해석입니다. 또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로는 본래 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인연을 곁에 두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거슬러 불필요한 만남을 이어가면 결국 피로만 쌓이고 마음의 창고도 텅 비어버립니다. 귀인을 만나는 대신 소모적인 인연에 발목이 잡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절기에는 사람을 넓게 사귀기보다 깊게 나누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결국 자연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흩어지지 말고 모으라는 것입니다. 물이 강하게 흐를 때 둑을 세워야 강이 길이 되고 재물이 들어올 때 지켜야 복이 됩니다. 한로 시기의 흐름을 거슬러 산다면 겨울은 준비 없는 추위로 다가올 뿐입니다. 반대로 이때 차분히 내실을 다진다면 겨울은 오히려 강력한 성장의 시간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주가 말하는 수능의 지혜입니다. 하늘이 계절마다 기운을 바꾸어 보내는 이유는 인간도 그 질서에 맞추어 삶을 조율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절기마다 다른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제철이라 영양이 풍부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품은 오행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운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지요. 사주명리학에서는 음식을 단순한 먹거리로 보지 않고 천지의 기운이 응축된 산물로 해석합니다. 뿌리채소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며 토의 성질을 강하게 담아 운의 기반을 튼튼히 합니다. 이는 재물운에서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와 같아 삶의 터전을 안정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껍질로 단단히 보호된 열매는 재물이 쉽게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호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사주에서 금의 기운은 재물을 지키는 힘인데 단단한 껍질이 바로 그 금의 성질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로 무렵에 이런 열매를 먹는 것은 내 손에 들어온 복이 쉽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추위를 견뎌낸 물고기는 수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물은 흐르며 모든 생명을 살리듯 역경 속에서 기운을 비축한 물고기의 힘은 곧 삶의 활력을 의미합니다. 이 힘을 받아들이면 한 해의 마지막을 지탱하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할 체력이 생깁니다. 결국 한로의 음식은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우주의 이치에 맞춰 내 운을 조율하는 신성한 도구입니다. 먹는 행위 하나하나가 곧 의식이며 기도이고 작은 실천이지만 큰 복을 불러오는 길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를 본능적으로 알았기에 절기에 맞는 음식을 꼭 챙겼고 그것을 통해 재물과 건강, 인연을 다져 나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질서와 땅의 기운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로 무렵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음식은 바로 추어탕입니다. 미꾸라지는 가을이 깊어질수록 겨울잠을 준비하며 땅속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영양을 가득 채웁니다. 겉으로는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응축된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것을 수의 본질로 봅니다. 수는 흐르며 스스로를 낮추지만 그 속에 감춰진 힘은 어떤 오행보다도 깊고 오래갑니다. 추어탕은 바로 그 수의 기운을 온전히 몸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물운으로 해석하면 더욱 분명합니다. 미꾸라지는 진흙 속,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길러내는데 이는 눈에 드러나지 않던 재물맥을 찾는 상징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돈이 돌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도 돈줄이 막힌 듯 풀리지 않는 경우지요. 이때 추어탕은 막힌 수맥을 뚫듯이 돈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의보감에도 미꾸라지가 기운을 돋우고 열을 내리며 막힌 흐름을 정화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히 몸의 효능이 아니라 운의 막힘을 풀어주는 상징으로도 해석됩니다. 또한 추어탕은 건강운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사주에서 수는 신장과 혈액의 흐름을 관장하는데 추어탕의 따뜻한 국물과 기운은 바로 이 혈맥을 맑게 하고 몸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몸의 수가 안정되면 마음의 불도 잦아들고 음양의 균형이 맞아 떨어집니다. 결국 건강이 안정되어야 재물도 안정된다는 이치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추어탕을 먹을 때 들깨가루를 듬뿍 넣는 풍습도 의미가 있습니다. 들깨는 둥근 알맹이 하나하나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둥근 형태는 재물이 순환하며 모이는 기운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추어탕 한 그릇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겨울을 준비하며 재물과 건강을 동시에 다잡는 강력한 실천이 됩니다. 막힌 운을 풀고 새로운 길을 열고 싶다면 이때의 추어탕만큼 확실한 지혜도 없습니다. 추어탕이 몸속 깊은 뿌리를 단단히 세워주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관계와 재물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음식이 바로 국화전입니다. 국화는 늦가을 찬 서리 속에서도 홀로 피어나는 꽃입니다. 다른 꽃이 모두 쓰러져 갈 때 꿋꿋하게 남아 빛을 발하는 그 기운은 곧 역경을 견디는 힘이자 고결한 정신을 상징합니다. 사주명리학에서 국화는 목과 금의 기운을 동시에 머금은 존재로 내면을 맑게 정화하고 탁한 기운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국화전을 먹는 행위는 단순한 음식 섭취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던 구설과 잡된 인연을 걷어내고 귀인을 끌어당기는 의식이 됩니다. 실제로 좋은 향기는 곧 좋은 인연을 불러오는 매개가 됩니다. 국화의 맑은 향은 내 주변에 필요한 사람만 남기고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는 힘을 주지요. 이어서 밤의 기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밤은 겉에서 보기엔 가시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는 단단한 껍질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속살을 드러내면 윤기 있고 단단한 알맹이가 모습을 드러내지요. 이는 사주적으로 토와 금의 기운이 결합된 상징입니다. 토는 재물을 저장하는 곳간을 의미하고 금은 그 재물을 지키는 힘을 뜻합니다. 따라서 밤은 번 돈을 지켜주고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돈줄을 막아주는 강력한 수호의 상징입니다. 또한 밤나무는 한 번 뿌리 내리면 오랫동안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다시 새로운 나무로 번성하니 자손번창과 가문의 번영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국화전과 밤을 함께 챙기는 것은 의미가 더욱 큽니다. 국화가 맑은 향기로 귀인을 불러와 기회를 열어준다면 밤은 그렇게 얻은 결실을 단단히 묶어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외부의 인연을 통해 들어온 복을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드는 완성의 단계가 바로 이 두 음식에 담겨 있습니다. 사주에서 목이 금을 만나 균형을 이루고 토가 중심을 잡아 재물을 지키는 구조가 완성되듯 국화와 밤을 함께 하는 것은 오행의 조화를 이루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마음으로 이 음식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절기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때라 여겨집니다. 그중 한로는 기운이 크게 바뀌는 전환점이기에 이 시기에 실천하는 작은 행위는 몇 배의 힘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추어탕, 국화전, 밤을 드시는 시기는 한로 당일이나 그 전후 3일 안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 안에 먹는 것이 마치 씨앗을 제때 뿌리는 것과 같아 기운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추어탕은 낮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속 깊은 수의 기운을 깨워 하루 활동에 힘을 보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화전이나 국화차는 해가 기울고 저녁 무렵이 적당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가족과 담소를 나누며 맑은 향기를 함께 들이마시면 귀인의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밤은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지만 저녁에 가족이 모여 함께 까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 과정이 곧 기운을 모으는 의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마음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이 내 운을 바꾸는 열쇠임을 인식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주에서는 정성이 곧 복을 부른다고 말합니다. 정성이 담긴 행위는 우주의 기운과 공명하고 그 울림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결국 내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한로의 3가지 음식은 단순한 제철 별미가 아니라 기운을 세우고 인연을 불러오며 재물을 지키는 완전한 순환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추어탕으로 뿌리를 내리고 국화전으로 기회를 얻으며 밤으로 결실을 지켜내는 이 과정은 사주명리학이 말하는 오행의 상생 원리와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혜를 실천한다면 올 한 해의 결실이 단단히 내 것이 되고 다가올 겨울은 두렵지 않은 든든한 준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부른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운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